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당장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도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18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7년간 제가 치료했던 그 어떤 뇌의 졸중이나 심장마비보다 더 저를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를 조사해 왔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건강한 저녁 식사라고 생각했던 것을 먹고 12시간 후 부엌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를 먹은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피해자들로 가득 찬 응급실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앞으로 16시간 안에 그 리듬이 어제 드신 음식 때문에 교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73세 환자 한 분이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걸으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셨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오신 이유는 평소와 다른 피로감과 매일 밤 새벽 2시쯤 시작되는 이상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모든 표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았습니다. 혈압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염증 지표를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혈액은 동맥염증의 명백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말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고기를 드시나요? 그분은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반 소고기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곡물 사료를 먹인 소고기였습니다. 한국 가정의 90%가 매주 섭취하는 바로 그 소고기였습니다. 그분은 이 소고기가 혈류의 생물학적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일반 곡물 사료를 먹인 소고기를 드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중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박테리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용 곡물 사료로 키운 소의 근육 조직에 축적된 염증 화합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옥수수, 콩, 그리고 그들의 몸이 소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가공 사료를 먹습니다. 이것은 지방산 프로필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특히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됩니다. 이 고기를 섭취하면 이러한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에 그것들은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동맥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깊은 수면 중에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뇌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이것이 박 씨가 새벽 2시에 가슴 답답함을 느낀 이유입니다. 이것이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어 보이는 갑작스러운 심장사고로 수면 중에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사건들을 특발성이라고 부릅니다. 원인 불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곡물 사료를 먹인 소고기를 섭취한 후 16시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을 겪은 환자 200명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200명의 사람들입니다. 위기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닙니다. 위기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아닙니다. 위기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염증 지표를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심장과 뇌를 즉시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3일 프로토콜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18년간 임상진료를 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지혜 박사입니다. 그리고 3주 전, 저는 한 환자가 12시간 전에 먹은 음식 때문에 제 앞에서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몰랐습니다. 그분의 가족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같은 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흉골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어떤 답답함이 느껴지나요? 평소와 다른 열감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의료원 제 신경과 진료실에서 저는 일반 곡물 사료를 먹인 소고기를 먹은 후 16시간 이내에 이 정확한 감각이 나타난 200건 이상의 사례를 기록했고 72시간 이내에 그 환자들 중 43명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경험했습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수면중, 급성 심장 정지였습니다. 제가 언급한 환자, 강남에 사시는 68세 퇴직교사 박 씨는 이상한 꿈에 대해 호소하며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3시쯤 숨이 막혀 계속 깨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그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보인다고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나요? 그분은 소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산 갈비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일반 곡물 사료를 먹인 소고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지시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염증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혈액은 제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급성기 단백질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동맥은 말 그대로 안쪽에서부터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가 산업용 곡물 사료, 특히 옥수수와 콩으로 사육될 때 그들의 근육 조직은 풀을 먹인 소보다 10배 높은 수준의 오메가식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것을 축적합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이 화합물들은 2시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것들을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면역 체계가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히 일반적인 염증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맥의 내피 내벽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혈관의 섬세한 내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시간에서 16시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깊은 조절 단계에 들어갑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뇌관이 심장 박동, 혈압, 호흡을 조절합니다. 이때가 바로 몸이 치유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녁 식사에서 나온 염증 단백질들이 이제 최고 농도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동맥은 염증이 생기고 좁아집니다. 심장은 부어오른 통로를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려고 애씁니다. 산노뇌는 혈액노의 장벽을 넘어온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 신호가 방해받기 때문에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조용한 손상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167번 목격했습니다. 모든 사례가 곡물 사료로 키운 소고기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씩 먹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고기가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일찍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제가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본 후 저는 그의 아내에게 전화해서 매 시간마다 그를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게 하라고요.
새벽 2시 40분에 그의 심장이 부정맥에 빠졌습니다. 불규칙한 박동이었습니다. 그의 뇌가 심장 리듬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응급 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혼자였다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는 잠든 채로 사망했을 것입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신부전이라고요. 전날 저녁 6시에 먹은 소고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일반 곡물 사료로 키운 소고기를 먹은 후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들의 비싼 약을 다시는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곡물 사료로 키운 소고기를 섭취하면 아라키돈산이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지방산을 혈류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풀을 먹여 키운 소고기에서는 이 화합물이 보호 기능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균형 잡힌 비율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사육장에서 옥수수, 콩, 곡물을 먹여 키운 산업적으로 사육된 소의 경우 아라키돈산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곡물 사료로 키운 소고기가 풀을 먹인 소고기에 비해 농도가 4배에서 6배 더 높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주의 깊게 시각화해야 합니다. 소화 후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이 과도한 아라키돈산이 혈류로 들어가 동맥의 내벽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염증성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면역 체계가 즉시 COX2 효소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 효소들은 아라키돈산을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시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을 동맥벽 전체의 염증을 일으키는 작은 불쏘시개라고 생각하십시오.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동맥벽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 부기는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혈압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상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수면 주기 동안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수면 중에는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권을 잡고 몸이 손상을 복구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구 주기 동안 뇌가 염증이 생긴 동맥을 감지하면 심장 리듬을 방해하는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저에게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8세였고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새벽 3시쯤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난다고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안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낮 시간 검사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내가 준비해 주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저녁 불고기, 즉 한국식 구운 소고기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먹고 있는 소고기가 그의 동맥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매일 밤 가장 깊은 수면 중에 폭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맥 염증을 측정하는 고감도 시반응성 단백질, 즉 HSCRP라고 불리는 특정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수치는 리터당 8.2mg이었습니다. 3 이상이면 갑작스러운 심장 사건의 고위험군으로 간주됩니다. 정상은 1 미만입니다. 그의 동맥은 불타고 있었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염증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표준 낮 시간 검사에서는 완전히 놓쳤던 것입니다. 저는 박 씨를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21일 동안 곡물 사료로 키운 소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일주일에 2번만 풀을 먹인 소고기를 먹었고 우리는 자연산 고등어와 두부 섭취를 늘렸습니다. 14일 이내에 그의 야간 심장 두근거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3주 후 우리는 그의 HSCRP 수치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1.4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동맥 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문제는 한국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의 95%가 곡물 사료로 키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설계된 산업 시스템에서 사육됩니다. 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염증성 화합물을 혈류에 직접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쇄 효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후 동맥이 부풀고 심장이 고생하며 뇌는 수면 중 심혈관계를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원인 불명이라고 부르는 수천 건의 갑작스러운 야간 심장 사건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단순한 저녁 식사가 어떻게 잠자는 동안 동맥 속의 시한폭탄으로 변하는지 그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18년 동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일반 곡물 사료로 키운 소고기를 드실 때 단순히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염증 유발 물질을 혈류에 직접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며 곡물 사료로 키운 소는 부자연스러운 옥수수와 콩 사료 때문에 위험할 정도로 높은 농도의 아라키돈산을 생성합니다. 이 소고기가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45분 이내에 아라키돈산이 혈관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혈관 내벽에는 내피세포라고 하는 섬세한 층이 있습니다. 파이프 안쪽에 매끄러운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키돈산은 이 벽지에 사포처럼 작용합니다.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 체계가 이 자극을 감지하고 백혈구를 해당 부위로 급히 보냅니다. 이 세포들은 혈관벽에 부종과 손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염증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먹은 후 12시간 이내에 시작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동맥은 이미 염증이 생기고 좁아져 있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수축된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뇌에는 수면 중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특수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에 의해 제어되며 뇌간에서 심장까지 이어집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이 신경이 심박수를 늦추고 심혈관계가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맥이 아라키돈산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 뇌는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미주신경이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대신 심장은 밤새 고생합니다. 저는 야간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여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차이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저녁 식사로 곡물 사료 소고기를 먹은 후 환자들은 밤새 심박수가 상승하고 불규칙한 리듬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혈압이 위험하게 급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심장사고가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입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고 비교적 건강했으며 매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흉부 불편감과 수면의 질 저하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저는 그가 매일 저녁 소고기 국을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흔한 습관입니다. 소고기는 일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곡물 사료로 키운 수입 고기였습니다. 저는 염증 지표를 측정하는 특정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시 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혈액 응고 위험을 나타내는 피브리노겐 수치는 위험 구역에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야간 심장 모니터링이 수면 시간 동안 지속적인 빈맥과 여러 차례의 불규칙한 리듬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식단에서
모든 곡물 사료 소고기를 제거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그의 염증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이내에 그의 야간 심장 모니터링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시스템에서 독을 제거한 것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위험합니다. 곡물 사료 소고기는 아라키돈산과 같습니다. 아라키돈산은 동맥염증과 같습니다. 동맥염증은 수면 중 심혈관 스트레스와 같습니다. 심혈관 스트레스는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으며 종종 당신이 가장 취약하고 혼자 있는 새벽에 발생합니다. 이제 일반 곡물 사료 소고기를 혈류의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곡물 사료 소고기를 섭취하면 처음 4시간 이내에 신체 내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고기에는 오메가6 지방산, 특히 아라키돈산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 화합물은 즉시 신체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분자를 생성하도록 유발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배에 따개비처럼 동맥 내벽에 달라붙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식사 후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이러한 염증 화합물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안쪽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혈액의 원활한 흐름이 좁아지는 파이프를 통해 돌진하는 물처럼 난류가 됩니다. 심장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수축된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잠들 때 나타납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의 시상하부는 심장 리듬을 부드럽게 조절하여 모든 것을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로 먹은 소고기의 염증 연쇄 반응이 이 섬세한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휴식 중 심박수를 조절하는 미주신경이 동맥 염증에 반응하여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이 갑작스러운 심장 사고가 발생하는 황금 시간대이며 보통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200명 이상의 환자에게서 이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상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로 곡물 사료 소고기를 섭취한 환자들은 다음 날 아침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동맥염증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새벽 3시경에 가슴 답답함을 경험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표준 심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의사들은 낮 시간 검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는 거의 매일 저녁 소고기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산 좋은 품질의 소고기였고 그는 단백질을 선택함으로써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곡물 사료 소고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5일 이내에 그의 야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이내에 그의 염증 지표가 42% 감소했습니다. 곡물 사료 소고기와 풀을 먹인 소고기의 차이는 단순한 영양 선호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곡물 사료로 키운 소는 옥수수와 콩으로 사육되며 이것은 그들의 지방 구성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곡물 사료를 먹인 소고기의 경우 그 비율이 20대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곧바로 여러분 몸속의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목초를 먹인 소고기는 3대 1에 가까운 균형 잡힌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행리놀레산 수치가 더 높아서 동맥을 염증시키는 대신 실제로 보호해줍니다. 제 환자들이 목초 사육 소고기로 바꾸거나 더 좋게는 소고기 섭취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면 심혈관 지표가 14일 이내에 개선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라 할지라도 절대 저녁 늦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잠들기 전에 무거운 단백질과 지방을 처리하려면 최소 6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소고기를 드신다면 점심에 드시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육류업계는 절대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무지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저는 73살이고 예방 가능한 재앙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께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 소고기가 보관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소고기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심장을 해치고 어떤 종류가 심장을 보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가 여러분 몸속의 시한폭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한 후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고기의 종류가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소고기를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소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한국 슈퍼마켓의 90%를 채우는 일반 곡물 사료 소고기에는 여러분의 몸이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는 염증 유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가 비좁은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옥수수와 콩만 먹으면 지방 구성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불균형해집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에서는 이 비율이 약 3대 1입니다. 곡물 사료 소고기에서는 20대 1로 치솟고 때로는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러한 불균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곡물 사료 소고기를 먹은 지 몇 시간 이내에 혈액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표지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공격하여 미세한 찢어짐을 만들고 수면 중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가장 저를 겁나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염증의 시기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곡물 사료 소고기를 먹은 후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동맥벽이 최고 염증 수치에 도달합니다. 저녁에 소고기를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최고치는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는 정확히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심장은 쉬려고 하는데 이 염증 화합물들이 전쟁을 치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장 사건이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수면 전환의 자연스러운 스트레스와 이 화학적 공격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4살로 강남구에 사셨습니다. 새벽 4시에 깨어나게 하는 흉통을 3번 겪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 심장 구조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각 발작 전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매번 답은 똑같았습니다. 단골 식당의 갈비였습니다. 곡물 사료를 먹인 소의 갈비. 즉시 중단하고 목초 사육 소고기로만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이내에 발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14개월 동안 통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목초 사육 대안은 여러분의 몸에서 정반대의 효과를 만듭니다. 균형 잡힌 오메가 지방산이 실제로 염증을 줄입니다. 더 높은 수치의 공행 리놀레산이 동맥벽을 손상시키는 대신 보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초 사육 소고기는 비타민 K2가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칼슘이 동맥에 축적되는 것을 막고 마땅히 있어야 할 뼈로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어떤 소고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소가 목초지에서 자랐거나 목초로 마무리되었다고 명확히 명시된 라벨을 찾으십시오. 네, 더 비쌉니다. 평균 약 30% 더 비쌉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삼성의료원 심장병동에서의 하룻밤 비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뇌졸중을 겪으면 자녀들에게 지올 부담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에 있는 모든 소고기 포장을 확인하십시오. 목초 사육 또는 목초지 사육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한 끼 식사가 염증이 생긴 동맥이 견딜 수 없는 반가소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한 목초 사육 소고기로 교체하거나 믿을 만한 공급처를 확보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연산 생선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시는 동안 심장을 보호하는 현명한 교체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 환자들 대부분이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과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저녁 6시와 취침 시간 사이에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염증 활성화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대에 곡물 사료 소고기를 먹으면 다음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단계별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기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일반 소고기를 먹은 지 2시간 이내에 소화기관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식품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곡물 사료를 먹인 소, 특히 한국의 공장식 사육장에서 자란 소는 근육 조직에 풀을 먹인 소보다 최대 8배나 높은 수준의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이 혈류로 들어가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쉽게 멈출 수 없는 염증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4시간 후, 보통 밤 10시나 11시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혈관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동맥 내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염증 표지자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천이 약간 상승하는데 때로는 0.5도 정도에 불과하지만 깊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신체가 가장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할 때 심혈관계는 오히려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해집니다. 수면 중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이 혈액에 여전히 순환하고 있는 염증성 단백질 때문에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가 바로 수면 중 급성 심장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활동하는 낮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수면 중에 발생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여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부인이 밤에 갑자기 숨을 헐떡이는 것을 발견한 후 제 클리닉에 오셨는데 때로는 하룻밤에 서너 번씩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쇠고기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저녁 드셨고 항상 아파트 근처 같은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품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비싼 부위였습니다. 광고에서 옳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액에서 특정 염증 표지자를 검사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동맥벽에 상당한 염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풀을 먹인 쇠고기로 바꾸고 쇠고기 섭취를 점심시간으로만 옮기도록 했을 때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도록 했더니 9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9일 만에요. 그분의 부인은 제 진료실에서 남편이 다시 밤새 평화롭게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점심시간 섭취가 더 안전한 이유는 간단한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신체가 취약한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염증성 화합물을 처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8시간에서 10시간의 활발한 대사 시간이 있습니다. 간, 신장, 전체 해독 시스템이 낮 시간 동안 최고 효율로 작동합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쯤이면 염증 연쇄 반응은 이미 중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5시에 같은 쇠고기를 먹으면 신체는 단순히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수면 중에 뇌를 복구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심혈관계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이 전투를 벌이도록 장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되는 것은 심장이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밤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생사의 문제이며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러한 염증 표지자를 시스템에서 정화할 3일 회복 프로토콜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정화 단계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한 물은 림프 배수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아침 식사로 풀을 먹인 쇠고기 또는 유기농 두부, 정확히 100g을 찐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합니다. 빵도 안 됩니다. 밥도 안 됩니다. 과일 주스도 안 됩니다. 점심은 뼈 육수를 베이스로 한 큰 그릇의 채소 수프여야 합니다. 뼈 육수에는 곡물을 먹인 쇠고기로 인한 동맥 염증을 직접 복구하는 글리신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손바닥 3개 크기의 녹색 잎채소를 가볍게 쪄서 올리브오일 1스푼과 함께 먹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간 걷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혈류를 통해 독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느리고 꾸준한 걷기입니다. 둘째 날은 안정화 단계입니다. 염증 표지자가 떨어지고 있지만 위험 구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침 물 의식을 반복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자연산 생선이나 방목 달걀로 바꿉니다. 달걀 4개를 반숙으로 시금치와 함께 먹습니다. 점심은 같은 채소 수프이지만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 고구마 하나를 추가합니다. 뇌는 회복 기간 동안 심장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 깨끗한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풀을 먹인 단백질을 김치나 사워크라우트 같은 발효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내벽에서 염증성 화합물 제거를 가속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걷는데 이번에는 20분간 걷습니다. 셋째 날은 재설정 단계입니다. 이제 신체는 대부분의 독성 단백질을 배출했습니다. 아침 물을 마신 후 풀을 먹인 쇠고기를 버섯과 마늘과 함께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마늘에는 동맥 플라크의 재형성을 방지하는 알리신이 들어 있습니다. 점심은 두부, 달걀, 채소가 섞인 단백질 볼입니다. 저녁 식사는 무제한 비전분 채소와 함께 원하는 깨끗한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이 끝날 무렵이면 혈류의 연쇄 효과가 멈춥니다. 동맥은 더 이상 염증이 없습니다. 이제 뇌는 수면 중 심장 리듬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3일 후에는 이 영구적인 규칙을 따르십시오. 곡물을 먹인 쇠고기를 일주일에 1번 이상 먹지 마십시오. 쇠고기를 먹을 때는 풀을 먹인 것이어야 하며 오후 3시 이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면 전에 단백질을 처리할 6시간을 신체에 주면 야간 위험 구간이 닫힙니다. 항상 쇠고기와 함께 십자화가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이러한 채소에는 염증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가슴 압박과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제 클리닉에 들어온 서울의 수십 명의 환자들을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8년간의 신경학 진료를 통해 다듬은 임상 프레임워크입니다. 심장과 뇌는 저녁 식사로 섭취할 때마다 곡물을 먹인 쇠고기가 파괴하는 섬세한 통신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힘을 쥐고 계십니다. 72시간 안에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숨어 있는 위험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당신은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고 가족 단체 대화방에 이것을 보내세요. 오늘 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적어두세요. 당신의 의도를 선언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로 높아집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한국 전역의 환자들의 뇌와 심장을 보호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식품 산업이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과학적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행동하거나 조용한 손상이 하룻밤 더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목초 먹인 소고기로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밤 동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식사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신가요? 당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며 이 숨겨진 위험을 알아야 할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